자, 유한양행입니다. 우린 제로 베이스기 때문에 유한양행을 들어가든지 아니면 관망하든지 둘 중에 하나인데 지금 기준에 차익 실현 문자를 좀 보낼게요. 그렇게 해서 좀 억지를 부려서 차익 실현 범위를 좀 설정해 드렸던 그런 기준인데 고점을 넘기면서 거래가 다시 또 추가적으로 수반이 되면은 뭐 들여다 보실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천만 주의 거래는 계속 고점을 여기서 슈팅을 주고 넘기면 천만 주의 거래는 터질 수가 있는데 다만 이제 지금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한 25만 주 매도에서 한 20만 주 매수로 전환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20만 주까지 매수가 아니라 이제 매도 부분이 축소가 돼가지고 그렇게 해서 이제 5만 주 수준까지 축소가 됐다가 지금 다시 일단 한 8만 주 매도예요. 그런데 그것이 단기 변동성 매매로 들어온 건지 손바뀜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런데 추가적인 강세를 띄려면 수급도 더 들어와 줘야 되고 그리고 움직임 탄력도 더 확장이 돼야 되죠. 그래서 1.5% 3% 보기에는 시가총액 규모가 있고 거래대금이 아직까지는 밋밋하기 때문에 1% 1.5% 이렇게 해서 15만 5천 원 이탈이 되면은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 범위로 그렇게 설정을 해드립니다. 기준 거래량의 설정 범위가 이제 조금 다소 애매한 위치로 그래서 3분의 1, 2분의 1 기준 잡기보다는 오히려 저점까지 되밀리면 그때 한번 고민해보는 수준 정도가 맞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 정도 수준이. 그리고 우리 기준에서는 일단은 그 고점 넘기는 거에 대해서는 뭐 그걸 가지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죠. 다만 신뢰도의 기준에서는 아무래도 거래가 이제 수반되면서의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그 말씀을 드려왔어요. 그래서 일단은 전 거래일 기준에 어제죠. 어제 기준에도 굉장히 좁은 공간으로 드렸어요. 그래서 밀려 내려와 있을 때 이제 14만 7,300원 뭐 이런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 그래서 14만 7,300원에 이제 억지로 차익 실현을 했는데 거기서부터 만 원이 더 올라온 겁니다. 최고점으로 따지면 만 원이 더 올라와 있고 지금 또다시 15만 7천 원 공방이에요. 프로그램 수급도 다시 8만 주에서 5만 주로 줄었습니다. 뭐 손바뀜이 됐든 뭐가 됐든 슈팅 범위가 좀 형성이 되어주는 그런 위치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뭐 한 번 더 고점 넘겨가지고 거기에서부터 이제 기준을 잡아드릴지 편입의 기준을 설정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5분봉 거래에서 계속 거래가 이제 슈팅이 나와주면 상관은 없습니다만 그래서 오늘 일단 그 보시면은 개장 전에 유한양행을 올려드린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유한양을 혹시 HLB로 좀 바꿨나? 유한양행 올렸나요? HLB로 올렸나요? 유한양행으로 올렸죠. 그래서 HLB 같은 경우는 동시효과 거래가 좀 제한적이어서 저희 1200만 주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한시 기준까지는 이제 절반 그러면 이제 한 600만 주 정도 터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10분 남았잖아요. 10분 동안에 그럼 600만 주가 형성되기 때문에 마감 때까지 추가 슈팅이 나오면 앞전 고점을 넘긴 상태에서 한 1200만 주가 됩니다. 1200만 주면 한 2조 정도 돼요. 2조 정도 되면은 편입 설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더 높은 가격으로 형성이 된다 할지라도 프로그램 쪽이 좀 완전하게 매수로 전환된다든가 이런 기준이 설정이 되면 그 부분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의 흐름이라면은 뭐 지금의 변동성 기준 정도로 해석만 할 거예요. 그래서 원고 작업하시는 분 그 요 화면 뭐 한번 캡처해 가지고 올려놔 드리세요. 요거 하고 또 장중에 오후장 기준에 검색계 또 떴죠. 검색계 떠서 이렇게 캡처를 해서 올려 드렸어요. 그러니까 그게 15만 1,700원인데 일단은 지금 기준에 뭐 제 쪽 자리에 오셔가지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11시 54분에 이제 그 진입 신호가 나왔어요. 11시 54분에 그렇게 해서 진입 신호가 나온 이후의 기준에 이제 뭐 탈퇴 그러니까 진입하자마자 이제 뭐 거래도 그렇고 여러 가지 기준이 설정이 잡혔겠죠. 그래서 뭐 탈퇴 재진입 뭐 이런 식으로 순간적으로 뭐 탈퇴 재진입 뭐 이렇게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뭐 이 정도 범위일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변동성이 확장이 될지 굉장히 좀 막 복잡한 수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재진입 이후에 3.84%까지 그래서 뭐 요 정도 기준이 되겠네. 재진입 기준으로 잡으면. 그래서 요 위치에서 일단 재진입 신호 나오고 슈팅 범위 3.9까지 그리고 이제 15만 7,500원이 고점인데 뭐 그 정도 범위를 지금 만들어 놓고 지속 흐름이 나올 수 있을 기준점도 감안을 해서 들여다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오히려 이제 그 진기준에서 거래가 계속 슈팅으로 나오면 모를까. 그 수급 범위가 이제 좀 뭐 바뀌어주면 더 좋고요. 그렇지 않고 이제 지금 뭐 요 정도 수준이라고 한다면 꼬리가 날리던가 아니면 뭐 요 정도에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니까 내일 거래를 터뜨리고 또 움직임이 나오면 되죠. 내일 예를 들어서. 그래서 지금 뭐 12시 50분인데 개별 기준에서는 뭐 공격적으로 들어가실 수 있고 공격적이 아니라 개별적인 기준에서 들어가실 수 있고 제 기준에서는 일단은 밀려 내려오면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우린 지금 제로 베이스라고 그랬으니까 문자까지 나가지는 않을 거예요. 문자까지 나가지는 않을 건데 일단은 이렇게 해서 편입 설정 차익 실현 설정 범위까지 매직 계산기에서 활용을 한다. 고점 넘길 때 기준 만약에 이제 편입의 기준을 잡는다라고 하신다면은 어차피 지금 고점 수준에서 공방이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수준에 15만 7천 원 공방이니까 15만 7천 원, 7,500원을 넘길 때 그때 기준에서 좀 보실 수 있어요. 종목이 무지하게 많이 떠 있는데 오늘 근데 뭐 1,300이나 1,000이나 비슷하게 지금 형성돼 있어요. 그러니까 유한양이 이제 1,300에도 뜨고 1,000에도 떠 있는데 1,000에 이제 먼저 떠 있었습니다. 그죠? 그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종목군들은 뭐 겹쳐져 있어서 7종목 기준에 LS 일렉트릭만 V1000에 이제 없는 그런 기준이 됩니다. 그래서 유한양행은 뭐 대단하죠. 우리는 사실상 주요한 구간에서는 다 잡아냈고 주요한 구간에서 이제 수익은 다 형성이 돼 있는 거고 지금의 기준은 다시 이제 8반주 매도가 돼 있는데 고점은 넘겼어요. 오히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53분 기준이기 때문에 거래량이 이제 더 터져야 됩니다. 더 터져야 되고 살짝 고점만 다시 넘겨놔서 이제 뭐 검색기 기준에 캡처를 다시 한번 또 뜰게요. 떠서 고점 대비해서 다시 눌림폭의 기준 1에서 1.5%로 어차피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하는 거니까 그 차익 실현 범위 기준에서 좀 촘촘하게 1.5%면 시가총액 12조 5천억짜리 기준에 1.5%면 작지는 않아요. 등락률이 그래서 그 정도로 설정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문자 매매 사인을 유한양행 같은 경우 어제도 이제 설정을 해드렸고 오늘 또 설정을 해드리는 기준이 돼요. 그래서 검색기 이제 캐쳐 기준을 잡을 텐데 1.5가 하여간에 11만 뭐 5,500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여유가 있어요. 1.5까지는 조금 여유가 있고 그 부분 이제 놓고 보면서 진행을 하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14만 15만이네요. 죄송합니다. 15만 지금 현재가가 6,300원, 400원, 500원 고점 또 넘길 수 있어요. 뭐 이거 작업하는 사이에 또 넘어설 수 있고 우리는 이제 91,900원 기준에서 고점 찍고 꺾일 때 차익 실현 그리고 20%까지 대밀리고 나서 슈팅 나올 때 재편입 뭐 이렇게 잡힌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3차 목표 쪽에 17만 원으로 장중 고점이 15만 7,800원 까지 형성이 된 거고 15만 7,800원 그리고 1% 기준이 15만 6,200원입니다. 15만 6,200원. 그리고 뭐 시가총액 규모가 있으니까 뭐 비이성적으로 또 막 급격하게 깨져 내려가거나 뭐 그런 흐름은 또 제한적일 거예요. 그래서 좀 차분하게 보셔도 돼요. 어차피 그
1% 설정 범위가 15만 6,200원 정도 돼요. 그리고 2%가 이제 1.5%가 15만 5,400원이니까 15만 5,500원 뭐 또 혹은 명목 가격 15만 5,000원 요 정도로 설정을 하시면 뭐 무난하겠죠. 그래서 요 기준이 이제 검색기 새로 이제 캡처한 부분이 15만 6,700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그 정도 가격 범위인데 조금 전처럼 재차 만약에 이제 저가까지 밀리면이라 그랬어요. 그때 이제 고민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2분의 1, 3분의 1 가지고는 좀 애매하다라는 표현을 드린 거고 고가를 재차 넘길 때의 기준에서도 뭐 중립 범위로 우리가 매수 사인을 드리진 않겠다. 시간 마감 때까지 뭐 충분하지만 또 거래량 부분도 말씀드린 것처럼 1시까지 600만 주면 우리는 절반의 거래가 오늘 거래의 절반의 거래가 실렸다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니까 마감 때까지 최대 이제 뭐 1200만 주 기준까지도 설정을 해서 놓고 보는 건데 그러려면은 계속 고점을 뛰어넘어야 돼요. 계속. 근데 그 계속 고점을 뛰어넘는 흐름의 기준에서 프로그램이 여전히 이제 급격하게 돌려져 있지는 않아요. 아직까지 뭐 8만 주 매도이고 수급의 기준을 설정하기가 다소 애매하다. 개인선호 창고에서 뭐 물량을 많이 뺏기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에서 이제 그 문자까지는 아니더라도 우리 전체 방에 올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제 가지고 계신 분들 차익 실현하시고 어제 하여간에 14만 7,500원 뭐 그 전후에서 이제 차익 실현한 거죠. 시초가가 어제 14만 7,600원이었어요. 시초가 대비 딱 10,000원 올라왔네. 10,000원이면 한 6%, 7% 정도. 큰 변동인데 그 변동 수익까지 다 챙기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하여간에 뭐 따라붙는 기준은 더 고민을 할게요. 따라붙는 거는 지금쯤 수급이 뭐 몇십만 주 들어와 있거나 뭐 그렇게 됐다면 더 고민을 하겠죠. 따라가는 것도 일단 그렇게 해서 연애 캡처를 하고 그리고 기존에 이제 그 수급 범위가 20일 날 1조 3천억 원대 그리고 23일 날 1조 5천억 원대 그리고 28일 날 2조 5천억이 터진 거죠. 8월. 그리고 이제 20% 조정을 받았다가 진기준에 다시 슈팅이 나와서 고점을 다 새롭게 넘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유한양행 올려드릴게요. 그래서 일방향만 그 기준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해놨기 때문에 뭐 고점을 또 넘기게 생겼는데요. 넘기면서 이왕이면 수급이 들어와야 개별 매매 하시는 분들의 기준도 좀 편안해질 수가 있죠. 그죠? 일단 저는 올려놓겠습니다. 여기서 뭐 더 움직임이 나온다 할지라도 오히려 이렇게 하고 예전 2차 전지 때도 뭐 누적 수급이 무조건적으로 순매수로 잡혀야만 슈팅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았어요. 그러지는 않았는데 누적 수급이 안 잡힌다라고 한다면 그러면은 어떻게 돼야 된다 그랬어요? 거래가 터져야 된다 그랬죠. 누적 수급이 안 잡힐 것 같으면 거래가 터져야 된다. 저 전일에도 이제 기준 잡아드렸는데 또 고점 또 넘겨요. 고점을 또 넘깁니다. 그렇게 돼서 뭐 우리는 이제 9만 1,900원부터 포착이 됐고 10만 원에 들어간 물량은 손절을 했고 99,000원, 98,500원에 재편입을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금 차익 실현을 이렇게 진행을 했죠. 28일 날 슈팅 나온 날 28일 날 차익 실현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이탈 신호 29일 이탈 신호 이후에 20% 조정을 받았고 그리고 9월 20일 날 이제 13만 4천 원에 재편입을 했고 2만 원 정도도 올라온 슈팅까지 나왔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아쉽게도 14만 7,500원의 차익 실현을 했는데 일단 한 단계 더 슈팅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입니다. 여러 이제 이런 이슈들이 있는 거예요. 실질적인 그 펀더멘털적인 부분은 저평가는 아니고 이슈가 이제 있는 상황이고 이 흐름 속에서 8월 21일, 23일, 28일, 20일 오늘 계속 고점을 넘겨준다 그랬어요.
계속해서 고점을 넘겨야만 거래가 더 실립니다. 지금 600만 주인데 딱 1시까지 기준이니까 1200만 주 목표 설정 범위. 그러니까 원래로 따지면은 이제 검색계 딱 떴을 때 그때 400만 주였거든요. 오늘 유한양행의 변동 거래량 좀 체킹 좀 해주세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유한양행 기준에 변동 거래량 이것도 이제 뭐 원고 방송 가지고 나갈 건데 그 변동 거래량 기준이 검색계 이제 11시 48분 나왔을 때 포스코 퓨처는 변동 거래량 안 해도 상관없어요. 해놓은 거 이제 거기까지 멈춰버리고 유한양행은 마감 때까지 해서 아마도 제 기준에서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 유한양행 기준에서 마감 때까지 기준은 1시까지 해서 50%잖아요. 그럼 1200만 주 터져야 되는데 그러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2조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대략적으로 이제 지금 기준으로 놓고 볼 때 한 800만 주, 900만 주 실릴 것 같은데 800만 주 대단한 거죠. 1조 3천억 정도 될 테니까. 그렇게 되면은 오늘의 거래대금의 1위를 유지할 수도 있어요. 지금 거래대금 9,300억 터지면서 삼성전자 9,200억이거든요. 그러니까 유한양행이 지금 1위고 삼성전자 2위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제 내일 슈팅까지도 생각하면서 대처를 할 수 있는데 얘도 변동률은 작지는 않아요. 작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런 기준을 좀 설정을 잡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 유한양행 쪽의 기준 설정 범위에서 잠시만요. 저쪽에는 안 뜨는구나. 어차피 이제 요 V10 뜬 거에 대해서 이제 다시금 캡처를 해서 또 올려드릴 겁니다. 차트까지도 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 부분 이렇게 보시면 이제 탈퇴 재진입 이렇게 진행이 돼 있다가 결국은 이제 그 슈팅으로 연동이 된 거고, 그리고 요 수익 범위 기준이 뭐 오늘 기준으로 따졌을 때 어마어마하진 않아요. 사실은 어마어마하진 않다 할지라도 원체 이제 거래대금 1위를 터뜨리면서 2,400개 종목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거래대금이니까 그거만 놓고 보시더라도 뭐 대단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고 차트를 일조 월봉을 다 잘라 드릴게요. 그간에 이제 어떤 흐름이었는지부터 해서 일조 월봉 잘라 드리고, 그리고 제가 지금 분봉 차트 3분봉 잘라 드리면 거기에 요거 요렇게 갖다 대서 이제 하시면 되겠죠. 3분봉이니까 9시 24분 11시 54분 그때 이제 48분 요때 딱 뜬 거죠. 요걸로 15만 1,000원 기준으로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 제가 캡처해서 드릴게요 지금. 올려드리고 이제 우리 그 교육 차트 기준에서 설정을 해서 잡아드리겠습니다. 유한양행 3분봉 이렇게. 그럼 요거 이제 잘라서 붙일 수 있죠. 우리 원고 작업하신 분이. 저 위치 빨간색 거래량 터진 위치 3분봉 보고. 조금 아쉽죠. 조금 아니라 많이 아쉽죠. 어제 이제 억지로 차익 실현한 거잖아요. 3% 안 밀리면 차익 실현 안 하잖아. 근데 이제 그거를 거래가 이제 좀 제한적입니다라는 이유로 정리를 좀 재편입한 물량을 정리를 해드렸는데, 어제 만약에 재편입한 물량을 정리를 안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재편입한 물량을 정리를 안 했으면은 오늘 뜨자마자 또 들어갔겠죠. 그래서 채웠겠죠. 어제도 채우고 오늘도. 아 그래요? 오케이. 아 V1000을 그쪽을 해놨나 보구나. 오케이. 그렇게 해서 나머지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어유 뭐 고점을 15만 8천원까지 형성을 해놨어요. 거래는 하여간에 수급 범위는 없더라도 거래는 속된 편으로 무지하게 좀 터뜨리고 있습니다. 근데 고점을 넘길 때 지금 어때요? 캔들의 크기가 굉장히 작죠. 여기서 슈팅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20만 주의 프로그램에도 25만 주에서 20만 주를 대샀잖아요. 대사는 과정에서의 슈팅, 그리고 지금의 흐름에서 그 프로그램이 아니더라도 매수 강도의 슈팅, 그게 이제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거지. 그 목표 주가는 이제 어차피 그 높여놔 드렸고, 조금 쫄 보이는 정도
근데 마감 때까지 보시죠. 이제 우리가 설정해 놓은 거래량까지 터져 주는지 마감 때까지 이제 기준 잡아서 놓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이 그 이슈보다도 거래가 이렇게 터져 있어서 터진 거래량의 흐름이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것도 이제 차트를 한번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많아졌어요, 굉장히. 예, 그렇게 돼 있고, 요거 이제 9월 20일자에도 이제 진입이고, 이게 이제 대박이었죠. 이날은 13만 4천 원부터 들어왔으니까 거의 우리가 들어가고 한 2만 원 이상 더 올라온 거네, 2만 원 이상 더 올라온 부분에 설정 범위. 그리고 차익 실현을 기가 막히게 했잖아요. 차익 실현을 못하고 밑에서 재편입한 게 아니라, 가지고 오다가 어제 뭐 저점이 아니라 차익 실현을 하고 15만 3,500원 고점 찍은 상태에서 차익 실현을 하고 그리고 이제 재편입 그죠? 저 재진입 돼 있잖아요. 그 재진입하고 그리고 어제도 하여간에 뭐 거래가 좀 없었는데 어제 그리고 이제 오늘 차익 실현 보면 이렇게 기준 잡는 거고 그리고 오늘까지도 이제 그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래서 이때 기준에 1,300만 주 기준을 대략 잡았어요. 1,000만 주에서 1,300만 주. 그래서 이제 9시 분, 9시 반 요 사이에 들어가실 수 있는 정확히 이제 우리는 13만 4천 원. 20일 날 요 메뉴에 있잖아요. 20일 날 기준에 이렇게 매수. 얼마나 행복합니까? 13만 4천 원에 매수하고 나서 2만 원 위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밀렸을 때 재편입 그리고 또 차익 실현. 그래서 이게 20일이고 밀려 내려올 때 재편입했고 꼬리 달랐을 때 그리고 지금의 위치. 뭐 끝내줍니다. 끝내줘요. 끝내주고 여기에서도 대단한 거죠. 이 상태에서 재편입하고 또 꼭지 달렸을 때 꼬리 달렸을 때 차익 실현 또 재편입이 된 거니까 정확히 그것도 20일 날 얼마나 못 들어져. 탈퇴 신호. 이렇게.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재편입은 또 재편입인 거고 이렇게 기준이 잡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는 24일 기준. 그리고 차트 부분을 하나씩 자르겠습니다. 저기에 저 모양새가 지금은 어떻게 돼 있는지 설정을 해서 잘라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그 일본 기준에서 좀 전에 이제 보신 그 일본의 흐름 정확하게 이제 8월 20일, 16일부터의 기준이 되는데 우리는 8월 16일 이후에 기준에서 이렇게 그리고 이제 15만 8,500원 찍고 밀리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 더 이 고점 교육용이니까 만들어 놓을게요. 이렇게 해서 1% 기준에 다시 15만 뭐 7천 원 정도 공방이 나오면 그때 또 잘라놓도록 하겠습니다. 16일이니까 요 날이에요. 요 날 이후에 흐름이 되는 거고 조금 전에 이제 차트 보신 게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때 기준에 이제 이게 주봉이거든요. 주봉. 그리고 이제 이게 일봉 이렇게 무너져 내린 거. 그렇게 해서 최고점에서 우리는 차익 실현을 했고 그리고 이제 슈팅 나온 다음 요 자리에서 차익 실현한 거죠. 요 꼬리에서. 그러니까 여기가 요게 이제 동그라미가 하나 있으면 좋겠는데 잠시만요. 당연히 동그라미 원으로 친 거구나. 나중에 제가 갖고 올게요. 지금 그려드릴까? 왜냐면은 어디서 차익 실현했는지를 명확히 요 자리거든요. 요 자리에서 차익 실현. 윤곽선, 크기, 굵기, 그리고 채우기 없음. 요 자리에서 이제 차익 실현을 한 거고 파란색으로 할까요? 차익 실현이니까. 그러고 나서 이제 재편입 기준 잡힌 거고 저 꼬리에서 차익 실현 그리고 재편입. 그러니까 요 차트 부분을 이제 이평선의 기울기 범위까지 해놨는데 우리는 이제 그 조금 전에 이제 에코프로나 LNF 설정할 때 이제 이걸 보여드렸으니까 빼고 깔끔하게 이렇게 해서 이제 여기서 그 설정해드렸던 기준점들이 첫 번째 이제 갭이 나왔던 요 흐름도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려왔었고 거래량 기준에서도
매우 이제 거래량 부분이 이제 중요한 기준으로 형성이 되는 게 요자락의 기준이 되겠죠. 거래량 부분 1,500만 주 그리고 최소 범위 1,000만 주 뭐 이렇게. 그리고 얘도 옆으로 좀만 더 당길까요? 16만 원 뭐 수준. 그리고 위에 이제 그 고점 넘길 때 흐름에서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거래가 없으면 신뢰가 이제 조금 떨어진다 정도인 거지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아요.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뭐 꺾여져 내려간다 뭐 이런 개념은 아니니까. 14만 4천 원 정도 수준 그리고 요 고점이 얼마? 14만 9,800원 뭐 이렇게. 그죠? 14만 9,800원. 거래량 부분도 옆으로 좀 당길게요. 좀 줄 맞히는 걸 좋아해서. 그러니까 막연히 흥분하기보다는 기준만 좀 잘 잡으면 무리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요 라인에 봉을 뭐 치고 들어올렸는데 그러면 요 기준의 종가 기준을 잡는 게 낫겠다. 그죠? 갭을 그대로 유지하는 부분 14만 5,400원인데 갭 부분이 좀 보이게 하기 위해서는 5,500원 뭐 이렇게 잡아도 갭이 보이네요. 이 정도로. 뭐 앞전 고점에 대한 부분이 의미가 있을까요? 어차피 거래를 수반하고 있는데 빼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이제 갭이 발생돼 있는 거고 갭이 유지가 돼 있는 거고. 그러면 거래만 이제 확실하게 좀 수반되어 주면 무난할 것 같습니다. 거래만 그렇게 해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조금 하여간 많이 아쉽네요. 조금이 아니라 많이 아쉬운 거지. 어제 책 실현하고 오늘 검색해 떴는데 그때 400만 주였는데 왜 기준을 못 잡았냐 이거지 바보 마냥. 그 정확히 뜬 게 11시 12시 가까이 됐거든요. 그 12시에 40%니까 400만 주 딱 맞잖아. 응? 40%니까 480만 줘야 되나? 1200만 주 잡아드렸으니까 1000만 주에서 1200만 주로 했으니까 1000에서 1200만 주면은 뭐 1000만 주면은 어차피 1조 5천억 넘기는 거고 2조 정도까지 생각한 거니까 그러면 1000만 주 기준 잡고 400 그리고 한시 기준에 슈팅이 더 나오는데 그러면 그때 기준에 600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계속 거래가 더 상향이 돼야 됩니다. 어찌됐건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 흐름에서 이제 원래 이제 캔들 설정 범위 잡아드린 것부터 쭉 보시면 일단은 거래가 이제 수반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래가 이렇게 수반되는 상승 형태 확인형의 기준, 그죠? 그리고 나머지 쪽은 이제 캔들 뭐 갖다 붙인다면 이제 사실상 장악형의 기준, 이것도 장악형의 기준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캔들이 먼저 번에 설명드릴 때 캔들이 앞에서 캔들이 작아서 장악을 했다라고 이제 보기가 애매모호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앞부분의 캔들 전부 다 묶어가지고 장악해버린 거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제 삼선 전환도의 기준으로 해석을 해서 놓고 볼 수 있어요. 삼선 전환도의 캔들의 크기 자체를 그렇게 해서 뭐 바닥에서부터 돌린 건 아니다 할지라도 꼬리 달린 폭의 기준으로 다 묶어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갭에 대한 기준점 설정 범위 요 라인에 이제 그 갭이 크게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됐고 여기도 이제 갭이 지금 발생돼 있는 그러니까 갭에 대한 그 힘의 크기가 상당하다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거예요. 우리 제가 원고 중에서 갭에 대한 부분 교육 자료 있잖아요. 방송하면 갭 그거를 어디다 빼먹었는지 빼먹어 버렸는데 그것 좀 찾아서 여기다 좀 넣어주세요. 그래서 갭에 대한 부분 갭이 형성되면 목표주가 설정할 수 있다. 이 정도 범위 그러니까 10만 6천 원, 14만 6천 원, 그럼 4만 원이죠. 18만 6천 원. 지금 기준의 목표주가 20% 위쪽으로 잡아서 18만 6천 원까지도 설정을 할 수 있다. 그게 이제 우리의 기준의 갭에 대한 목표주가입니다. 그러니까 일본 기준에서 상승률의 수익 범위가 이제 월등히 더
높아진 상황이 되는 거죠. 1시 13시 15분 기준이 되고, 이 차트도 뭐 바로바로 지금 올려드릴게요. 바로바로 올려드려서 일단 바로바로 보시고 개별 매매 기준에서 이제 설정하실 수 있으면 되니까, 내일 거래량이 추가적으로 월등히 터지면 되죠. 내일 거래량이 또다시 1000만 주, 1200만 주, 1200만 주, 만약에 오늘 종가에 1200만 주가 안 터지면은 1000만 주로 설정을 해놔도 1조 5천억 이상의 기준이니까 추이 추세는 뭐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근데 계속 이렇게 가면 안 되고, 거래가 해간의 일정 범위 수준에서는 다시 한번 꽝 하고 터져줘야 된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꽝 하고 진짜 터져줘야 돼, 제대로. 그렇지. 그거 내장 이렇게 묶어놓은 거 있죠? 내장 묶어놓은 거 그렇게 해서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원래 이제 차익 실현 범위 설정하고 이제 짧게 끊으려고 그랬는데, 마저 한번 보시죠. 그렇게 해서 주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주봉. 그리고 이제 월봉하고 연봉이 없는데 그것도 한번 볼 수 있을런지 볼게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도 굉장히 짧게 끊어드렸는데, 이렇게 그렇게 해서 요 라인에 이제 요 절반. 근데 이 몸통의 절반을 일단 넘겼잖아요. 그리고 이제 요 빨간 몸통, 13만 5천 원 기준에 빨간 몸통의 절반, 그 기준도 지지 라인으로 볼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멀죠, 저기까지. 너무 멀기 때문에 설정해 드린 게 뭐예요? 저기 너무 먼데, 먼 거리의 기준을 굳이 뭐 더 당길까, 이거를? 더 당길까? 너무 좁나? 그래서 저 먼 구간까지 대밀리는 흐름까지를 놓고 보지 말고, 뭐 위에서 차익 실현했다가 저기가 지지가 되면 또 볼 수도 있다, 이렇게 했는데, 밀리는 게 아니라 슈팅이 나와서 이제 멋들어진 모습이 더 형성이 돼 있어요. 15만 뭐 6천 원, 16만 원 뭐 이렇게 기준 잡아도 되겠고요. 그럼 요 위에 또 갭이 이번 주에 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간 단위의 거래도 충분하게 이제 실어주면 되죠. 주간 단위. 그러니까 일간 단위의 거래가 제한적이다 할지라도 주간 단위의 이제 거래 부분이 요 거래량을 원래는 넘겨주면 제일 좋고, 500만 주에 대한. 근데 이제 그 기준에서 400만 주 정도여도 주가가 이제 슈팅이 나와 있으니까 요때 거래대금 평균치보다는 지금 월등히 높잖아요. 그리고 7428 3천만 주 요렇게 최소. 그러니까 오늘 1000만 주 이상 터져줘야 돼. 주봉상에서도 이 슈팅 범위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해석을 하려면 그렇게 놓고 보시고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요 기준에서 차익 실현을 한번 단행을 한 거죠. 요 기준에서 그렇게 해서 요 기준의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20%가 밀린 겁니다. 작지 않아요. 작지 않게 밀렸던 거고, 그리고 밀리면 밀릴수록 거래는 둔화됩니다. 이제 그건 꼭 염두에 두셔야 되고, 내일도 고점을 넘기려면은 거래 무조건 터져야 돼. 거래 터지지 않으면 신뢰도가 떨어진다. 신뢰도가 떨어진다는 거는 슈팅 나서 따라붙었는데 꼬리가 달리고 내려올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영선 위에 있어요. 여전히 영선 위에 있는 거고, 거래 부분은 지금 장중이니까 조금 더 수반이 될 거고, 나머지 3거래일 동안에 무조건 거래가 터져줘야 되고, 그죠? 그리고 요 기준에 초록색으로 박스를 쳐드리는 부분이 유지를 못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요런 거죠. 거래가 제한적이다. 거래 일수가 뭐 작든 많든 어쨌든 거래가 제한적이다. 이 거래가 제한적인 부분의 요 흐름을, 결론은 그렇게도 놓고 보실 수는 있어요. 어떤 월봉의 기준에서 여러분 거래가 충족되느냐? 월봉도 어차피 쉬는 날들의 기준이 설정된 거 아니냐라고 한다면, 그렇다면 이제 뭐 매일매일 당분간 더 들여다보면서 거래대금 최상에 일단은 있으니까, 먹거리니까 얘가 20일 날처럼의 흐름이면 가장 좋은데, 그죠? 20일 날처럼의 1300만 주가 실릴 수 있는 거래가 오전 일찍부터
지금은 조금 늦게 터진 거고 오전 일찍부터 터져주면 땡큐합니다. 땡큐합니다 하면서 가져갈 수 있었던 기준이 될 겁니다.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 기준을 바로바로 다 올려드린다 했어요. 바로바로 올려드리고 보내기 원고도 만들어야 되니까 이렇게. 그다음에 월봉하고 일봉 분봉도 다 볼게요. 월봉 기준에서 교수형이냐라는 그 해석 부분에 아닙니다라는 해석을 많이 해드렸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얘도 이제 갭이 여기서 월봉에서 발생이 된 거고, 그리고 뭐 거래대금으로 본다면 나쁘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죠? 그래서 뭐 아직까지 날짜가 더 남아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만 그래도 얘를 여기서 좀 너무 가까이 당기는 것도 그렇고 이 정도면 딱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요 기준에 이제 꼬리가 이거예요. 이거. 그리고 이제 이 유한양행은 이게 사상 최대치 고점이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꼬리 부분에 저런 흐름으로 이제 고점에서 망치가 떴다 해가지고 뭐 예를 들면은 교수형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여기도 이제 그 7천만 주면 돼요. 왜냐면 거래대금 자체가 이제 10조잖아요. 10조. 이게 10조입니다. 이게 10조 대비해서 7조 정도만 터져도 뭐 10조 아니 당연히 10조는 터져야지. 거래대금은 죄송합니다. 거래량 부분이 이제 7천만 주만 터져도 뭐 10조 이렇게만 터질 거란 말이지. 주가가 올라와 있으니까 그렇게 돼 있고, 요 기준에 이제 목표 주가 설정 범위의 칸의 높이는 의미 있는 이번 달 전달 기준에서 이제 형성됐던 범위 뭐 이렇게 설정을 잡아준다면 요 정도 높이가 이제 목표치가 되는 거고, 여기서 그릴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망치형이다. 이 기준을 운봉 떨어져서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요 기준의 절반이 되돌려지는 요 시점이 편입의 시점으로 설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캔들 좀 우습지 않습니다. 우습게 보시면 안 됩니다라고 말씀드린 게 이런 위치에서부터 이제 편입 기술적으로 월봉의 기준으로 놓고 따진다면 요 가격이 대략적으로 13만 원 초반 정도 되겠네요. 그게 20일 날짜 기준이 되죠. 그러니까 8월부터 이제 들여다본 기준이 된 거고, 8월에 요자락에서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요자락에서의 차익 실현이 명확하게 우리는 있었고, 그러고 나서 고점 대비해서 20%가 밀린 거예요. 이게 20%가 밀렸고, 망치형으로 돌리는데 명확하게 점진적인 흐름이 아니라 거래 터지면서 흐름이 나온 게 13만 4천 원. 뭐 소름 돋죠? 농담이 아니라 소름 돋죠? 그리고 거래는 충분하냐라고 했을 때 휴일도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가 충분했다. 그러니까 최소 이제 요 거래대금 정도가 더 실려주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준에서는 이렇게 형성이 되는 거죠. 이렇게 갭에 대한 목표주가 설정 범위가. 그래서 뭐 93,000원에서 14만 원 잡으면 4만 4, 7천, 6천 원. 아까처럼 뭐 18만 5천 원 뭐 이렇게 나오겠네요. 대략적으로. 그죠? 그래서 월봉 기준까지 오늘은 이제 한 단계 더 업을 시켜 놓은 겁니다. 그렇게 놓고 보시고, 일단은 지금 거래가 이제 700만 주니까 조금 둔화되고 있어요. 700만 주, 2시까지 800만 주, 막판 슈팅이 나오면 1200만 주가 나오는 거고, 그렇지 못하면 이제 눌려져 있는 흐름으로 마무리가 되는 거고, 이게 월봉. 그리고 이제 분봉 자르고 나서 마무리를 짓게요. 분봉 자르고 나서 어차피 이제 매수 신호를 지금 못 잡아드리고 안 잡아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있는 그 기준인데,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설정을 잡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단 그 요 기준에 5분봉 기준에 한 번 더 들여다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거래대금은 이제 빼놓을게요. 거래대금 빼고 거래량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새로운 5분봉이 이제 생성이 됐는데, 자 보시면은 10분봉으로 할까요? 10분봉 너무 길게 늘어져 있으니까 10분봉의 기준에서 거래가 순간적으로 개장 초에 이제 뭐 10분 동안 거래가 터져 있었기도 했어요. 그런데
좀 제한적이었고 최소 범위의 거래량은 이제 70만 주 정도 10분봉에 70만 주 그다음에 이렇게 100만 주가 실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슈팅에 대한 해석이 여전히 이제 뭐 긍정적으로 형성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요 봉 하나가 이제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됐어요. 요 봉 하나가. 근데 우리는 거래가 이제 일단은 신고가를 내준 거는 고마운데 신고가를 내주고 나서의 흐름의 지속성을 가지고 가는 신뢰도에 있어서는 조금 이제 제한적으로 보겠다. 그래서 15만 6,100원 정도를 차익 실현 범위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1%는 조금 그렇고 15만 6,100원 요 정도. 여기가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을 잡자. 그래서 요게 좀 아쉽게 15만 6,900원, 15만 6,1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조금 전에 이제 15만 7,000원일 때 이제 캡처를 좀 해놨었거든요. 매직 계산기를. 어찌됐든 그렇게 해서 요 기준입니다. 요 기준이 이탈되면은 이제 좀 차익 실현하자. 만약에 마지노선을 보고 싶다면은 오늘 변동률이 7%뿐이 안 되잖아요. 사실 7%뿐이 안 되는데 15만 3,700원까지 밀려 내려오면은 절반이 밀리는 거잖아요. 물론 이제 저점 2.5에서부터 돌린 건 있지만 저점을 뭐 계속 기준을 잡고 놓고 보기가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슈팅이 나오는데 창구는 뭐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보여주지 않는 상태이고 프로그램 쪽에 일부 이제 들어왔는데 뭐 손바뀜이 됐든 뭐 결론적으로 요 기준에 다시금 이제 고점을 넘길지 여기서 이제 마무리가 될지 5분봉 10분봉 기준에서는 일단 그 검색기 기준에서는 5분봉으로 잘라드리는 거고 10분봉 기준에서는 이렇게. 근데 거래가 어때요? 거래가 좀 아쉽죠. 슈팅이 더 나와야 되는데 거래가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자, 이 기준에서 이제 보시면 우리가 편입 설정 잡을 수 있었던 기준 수급 범위도 개선되고 했던 기준이 이 정도 범위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에 슈팅, 그죠? 그래서 이 정도 위치가 세로줄로 크면은 아까 검색기 기준에 나왔던 가격이 15만 1,000원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5만 1,000원. 요때 이제 딱 매수 신호가 나왔단 말이죠. 요때. 그리고 이제 저 슈팅. 여기가 딱 400만 주 넘겨지는 흐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400만 주 거래가 이제 나오던 중립 범위에 이제 51만 원의 기준인 거고 거래가 이제 빵 하고 터진 기점의 기준이 사실상은 유자락의 기준입니다. 따라 붙었어야 되느냐에 대해서 좀 지금도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아니다. 어제 차익 실현 14만 7,500원에 한 게 아쉬울 뿐이지. 근데 그것도 재편입이잖아요. 그죠? 고점 차익 실현 재편입. 그래서 오늘의 거래에서는 우리의 기준점대로 한다면 요 자락뿐이 없다. 응? 한 15만 3,000원대? 4,000원까지? 그러면 거기서 한 2% 움직인 거예요. 2%. 뭐 물론 이제 이런 건 있을 수 있죠. 여기서 이제 이 고점 시초가를 넘겨서 요 자락에서 이제 좀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느냐. 여기를 손절로 잡고 뭐 그거야 이제 개별 매매. 왜 개별 매매냐면 어차피 우리는 저 정도 거래량에서는 거래가 오늘 뭐 1,000만 주 택도 없다라고 생각하니까.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에 하나 눌려져서 내려오면은 만에 하나 눌려져서 내려오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거래는 둔화됩니다. 1,000만 주 못 넘기죠. 지금 700만 주니까 800, 90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000만 주의 의미가 뭐라 그랬어요? 1,000만 주의 의미가. 거래 대금이 이제 그렇게 실려주느냐에 대한 내용이죠. 그래서 거래도 깔짝깔짝 아쉽고 올라갈 것 같은데 거래가 깔짝깔짝 아쉽고 그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유한양행의 수익률도 뭐 지금 71%그 이상으로 또 확대가 됐죠. 고점이 또 높아져서 70.3%뭐 이렇게 될 거예요. 아이고
글 올리는데 제가 이중으로 막 넣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매직 계산기 다시 한번 그 끄집어낼게요. 또 고점이 또 넘겨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준점대로 오기를 부리는 게 아니라 기준점대로 기준 잡아놓은 기준대로. 그래서 오늘은 추가 슈팅이 나올 때 따라붙는 범위는 프로그램 쪽에 그래도 매수가 좀 전환이 된다든가 뭐 이런 기준. 여러분들 기준에서 이제 개별 기준에 아니야 난 자신 있어, 혹은 아예 밀리면 뭐 손절도 설정하지, 혹은 뭐 밀려봐야 얼마나 밀리겠어, 분할 매수하면 되지, 뭐 여러 가지 기준을 잡으실 수 있어요. 평상시와 다르게 HD현대 일렉이나 알테오젠이나 유한양행의 시가총액 다 10조가 넘잖아요. 그런 종목의 차익 실현 범위를 1.5% 이렇게 잡아드리는 이유, 그 부분은 이제 좀 아시겠죠? 그 이유는 지금 그리고 안 밀리면 되는 거야. 어차피 우린 제로 베이스라서 뭐 있다 없다를 논할 수는 없고 안 밀리면 되는 거예요. 어제도 살짝 밀리고 뭐 돌리고 뭐 이랬는데 가지고 계신 분들의 입장이라면 뭐 안 밀리면 되는 거죠. 그렇게 설정이 잡히면 될 것 같고, 매직 계산기 기준에 13시 지금 30분입니다. 뭐 시간은 아직 충분해요. 슈팅 나오게 뭐 충분히 시간이 있습니다. 텍스트로 다시 한번 해서 올려놓을게요. 넘길 듯 못 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생각하시면 돼요. 넘길 듯 왜 못 넘기지? 왜 못 넘기게는 거래가 터져야지. 그러니까 위에 매물을 확 잡아 끌어가는 모습이 형성이 돼야죠. 누군가 그러니까 쏴줘야지. 응? 누군가 빵 하고 쏴줘야지. 그래서 얼마든지 이런 종목은 매일매일 나오니까 요즘 장에 이제 매일 나오잖아요. 이제 주력주에서 슈팅이 좀 제한적이어서 짜증나는 거지, 주력주 슈팅도 이제 충분히 나와줄 수 있는 위치가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시금 1에서 1.5% 이렇게 잡아놨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15만 6,100원으로 올라갔고요. 그리고 15만 6,900원으로 상향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현재가 기준이 15만 7,400원일 때 이제 캡처를 15만 7,400원일 때 이제 캡처를 한 거고, 고가가 15만 8,500원까지 올라온 상태 기준에서 설정을 잡은 겁니다. 다시 한번 유한양행에 대해서 올려놔 드립니다. 뭐 가격이 안 밀리면 뭐 되는 거고요. 가격이 만약에 밀려 내려오면은 차익 실현하시면 되는 거고. 됐죠? 안 갖고 있다, 약 올리냐? 자신감 가지시라고 말씀드려요. 왜? 배움 그대로잖아. 어머, 소름 돋지 않아요? 귀신 같지 않아요? 배움 그대로 아니에요? 우리 그 연휴 때, 한가위 연휴 때 배우신 그대로, 배우신 그대로 설정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 설정 범위 기준대로 뭐 움직임이 나와줬고, 응? 그리고 기준 거래량 뭐 설정해드린 대로 1시까지의 기준 거래량까지 다 보신 그대로 움직임 형성이 됐고, 얼마나 좋아요. 1시 기준까지 그렇게 돼 있고, 요 그 교육 내용들에 대한 뭐 자료나 이런 거 충분하게 활용들을 하십시오. 그 우리 교육 받으신 분들은 그 교육 동영상하고 자료 다 드렸으니까 복귀 교육 해보시면은 야 이거 진짜 소름 돋는구나라는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소름 돋는구나. 야 어떻게 이렇게 완벽하게, 농담이 아니라 딱딱 맞아 떨어질까? 기준 거래량 설정된 범위 그대로. 그래서 오늘 검색해서 뜬 부분도 같이 유한양행 오늘 검색해서 뜬 가격이 있죠. 아까 얼마였더라? 다시 볼게요.
보이고요. FP방에서 11시 48분인가 뭐 그랬을 거예요. 요건가요? 15만 1,700원. 포착된 게 15만 1,000원이었고,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뭐 1,700원에서부터 7,000원 정도 올랐으니까 한 5% 정도, 4% 차익 실현하면 4%. 엄청나지는 않지만 시가총액 12조 6천억짜리에서 충분한 뭐 수익 범위가 형성이 됐다라는 쪽에 무게감을 좀 가지고 가실 수 있다라고 해석을 해드립니다. 자, 내용이 길어졌고요. 좀 뭐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든 아니면 유튜브에서 윤정도 검색하셔서 들어오시면 이렇게 이제 메인 유튜브 페이지가 있어요. 거기서 알테오젠이든 뭐 YC 그리고 에코프로, 유한양행, HD 현대 일렉트릭 전부 다 들어가 있죠. 삼성전자까지도 참조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하단 부분에 전화번호 노출돼 있으니까 전화하셔가지고 함께 수익범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하시고 이제 그 5분봉 기준도 좀 활용을 하시고 그렇게 하면 뭐 무난할 것 같아요. 지금 장의 흐름에서 주력주들 좀 눌려져 있는 부분들 돌릴 수 있다 보시고, LG노텍도 많이 돌렸네 그나마.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